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제 그 국민항의 반원 개혁 정책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수업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찍었던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들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먼저 한 가지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의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번만 시험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TA 노트와 그 다음에 논술 똑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서 매 수업 시간마다 TA 노트 잘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줌 수업 시간 때는 바로 2시간 중에서 1시간 줌 수업을 할 텐데요. 줌 수업 시간 때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 보기 직전에 여러분들 전부 다 지난 수업에 대한 TA 발표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TA 발표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동영상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이제 다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 표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끝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알려준 그런 주소로 줌 수업 같은 경우에도 잘 참여를 해줄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프린트는 몇 페이지에 해당되냐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나눠줬던 프린트 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는 교과서는 111페이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원나라의 간섭기가 어땠었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다음 플러스 권문세족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권문세족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문제는 충선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충몽왕 같은 그런 왕들이 즉위를 했을 때 일어났었던 개혁정책들, 이런 개혁정책들은 고려를 되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권문세족 때문에 개혁이 안 됐던 것이죠. 근데 그때 바로 이 지배계층, 국왕이 이들을 제거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권문세족들이 전부 다가 친원파였기 때문에 국왕이 친원파를 친다는 것은 곧 원나라와 등을 진다는 것이고 등을 진다는 것은 곧 고려 국왕의 존재 자체를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제대로 된 개혁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실질적인 개혁정책은 굉장히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고려에 국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국민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도 어렸을 때는 원나라의 수도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원나라시의 교육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노국대장 공주라고 하는 공주와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서 고려로 부임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안에서 실질적으로 국가 통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근데 옛날하고 상황이 좀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다시피 홍건적이라고 하는 그런 머리에 빨간 수건을 두르고서 원나라의 지배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이 중국 안에서 대규모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원나라의 통치가 너무 무지막지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가 이들을 진압하느라고 고려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두 번째는 국내 심한 사회 무슨 국내에 바로 이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가지고선 백성들을 제대로 국가 가치도 통치하지 못하도록 아주 일반 백성들에 대한 수탈을 굉장히 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즉 이때 당시 권문세족은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땅은 모두 다 가졌어요. 즉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려시대 때는 전시과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공업전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근데 권문세족은 이 전시과
고위 관직을 가져가지고서 전시과에 해당한 전시과로서 받을 수 있는 땅은 다 갖고 그 다음에 공문전이라고 해가지고서 많은 땅들을 이때 당시에 이 권문 세력들이 장악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줬었던 땅들이 고려의 거의 대부분의 땅들 전부 다가 다 이 권문 세력의 안에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라고 한 나라는 존재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세금을 국가에게 권문세족이 아니라 국가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게 되다 보니까 고려 재정 자체도 굉장히 취약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권문세족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당시에 고려가 운영이 될 수 없는 사태까지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바로 이 고려는 이런 상황에서 고려의 국왕으로 부임했었던 이 공민왕은 바로 이 권문세족을 제거를 해야겠는데 권문세족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원나라와 등을 져야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근데 때마침 당시에 바로 이 원나라가 힘이 약화가 되자 그러자 바로 이 틈을 노려가지고서 국민왕은 이른바 반원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반원개혁 정책. 자,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왕의 별표 2개 같이 쳐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왕의 반원개혁 정치에서 보면은 먼저 배경에서는 동감 1번 한족 반란, 즉 홍건적 이 홍건적의 난을 생각해주세요. 홍건적의 난이었고 동감 1번, 동감 2번 국내에 심한 사회 모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권문세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반원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감 1번 몽골풍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즉 고려 안에서 몽골식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유행했어요. 왜냐? 당시에 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몽골인이었기 때문에 몽골식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몽골 방식의 풍습을 전부 다 금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고려 안에다가 세웠었던 관청이었는데 계속해서 고려에게 남겨놨었던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원나라의 관청을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축소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원나라는 고려를 정복한 다음에 이쪽과 여기 중령부라고 하는 땅하고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탐라총관부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땅을 뺐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려 왕의 간청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중령부라고 하는 땅은 고려에 다시 복귀가 되고 쌍성총관부도 어느 정도 복귀가 돼요. 중간에 이제 다시 뺏겼다 복귀가 됐다 하기도 했었지만 근데 중령부보다는 탐라총관부 참 그런데 쌍성총관부는 끝까지 하지 않았었거든요. 돌려주지 않았었는데 당시에 원나라가 약해진 그 틈을 타가지고서 이 국민왕은 휘하의 장수를 시켜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쌍성총관부를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쌍성총관부의 우두머리도 사실 고려인 출신이긴 했는데 원나라에게 충성하는 고려인 출신이었어요. 근데 쌍성총관부의 부장 중에 한 명이었었던 이자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를 따라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스스로 바로 이 자신의 성주를 대신하고 쌍성총관부의 문을 활짝 열어서 고려인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쌍성총관부가 고려의 영토 안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 이자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왕조를 세웠었던 이성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감 1번 몽골풍 금지, 동감 2번 정동행성 축소, 동감 3번 쌍성총관부 수복. 자, 그 다음에 동감이 4번에서는 왕실 호칭과 그 다음에 관제를 복구합니다. 즉 옛날에는 바로 왕에게 전하 이렇게 불렀지 황제에게 칭하는 폐하 이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시 전하라고 하는 말에서 폐하라고 하는 말로 바꾸게 하거나 그 다음에 황제에게 왕이 아니라 황제에게 칭하는 그런 호칭을 일부 복구시켰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고려의 옛날 제도를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거예요. 원나라에 의해서 격화됐었던 고려의 관청 제도 자체를 바로 옛날 방식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관제복구라고 합니다.
동감이 4번 왕실 호칭 및 관제 복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당시에 원나라의 황제의 부인이 고려에서 바쳐졌었던 공료 출신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옛날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나왔죠. 기환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바로 실제로 기환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려 출신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기환무의 오빠가 고려에서 살다 보니까 이 고려의 왕이었던 공민왕도 이 고려의 기환무의 오빠였었던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공민왕은 얼마 후에 바로 이 기철을 제거하면서 그를 따르던 친원파들도 되고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원나라에 있었던 본격적으로 등을 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름대로 개혁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정방을 폐지합니다. 여러분들, 정방은 예전에 무신정권 당시 때에 최후 때에 만들었었던 그 기관이었었죠. 이것이 이때까지 폐지가 안 됐다가 그랬다가 국민당에 의해서 폐지가 되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의 인사권을, 이 정방이 담당했던 이 관리의 인사권이었었죠. 이 관리의 인사권을 국민당이 갖게 되면서 관리들은 자신의 인사권을 주었었던 왕의 명령을 좀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성균관 같은 것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세력을 이때 당시에 등용하게 돼요. 이 신진사대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말 그대로 실력으로 중앙정계에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이 신진사대부들은 자신이 당시에 유행했었던 유학의 하나의 종류였던 바로 송나시대 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삼아가지고서 그래서 원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사회적인 그런 개혁을 위해서는 바로 법문세족을 좀 제거를 많이 하고 불교도 억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했던 그런 세력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진사대부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신진사대부들을 굉장히 많이 등용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용을 해가지고 이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당시에 바로 이제 뭐라고 할까, 이 법문세족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국민왕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쳐나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왕권이 강화됐다고 했는데 백성들에게도 사랑받았던 왕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왕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국민왕이 이렇게 반원개혁 정책을 펼쳤을 때 국민왕의 부인이었던 노국대장 공주는 자신의 친정이 몽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왕을 지지를 해줘요. 실제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국민왕에 반대했었던 일파가 홍건적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서 개경이 함락당했을 때 국민왕이 남쪽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를 호위하는 사람이 국민왕에게 배반을 해가지고서 국민왕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원나라한테 붙으면서 국민왕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노국대장 공주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가지고서 국민왕이 살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적도 있었죠. 근데 이런 노국대장 공주가 정말 안타깝게도 국민왕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아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국민왕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전국에 있는 모든 절에다가 부처님께 기호를 올리게 하면서 제발 이번에 이 노국대장 공주가 아이를 잘 낳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노국대장 공주는 정말 안타깝게도 그 기도가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게 되는 거예요. 아이도 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국민왕은 더 이상 이제 여성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게 됐어요. 근데 말에 의하면 근데 그때의 이 국민왕에게 다가갔던 글쎄요, 요승인지 아니면 개혁가인지 모르겠으나 바로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신돈이라고 하는 스님이 미천하 출신에 해당했던 스님이 이때 당시에 이 국민왕과 같이 이제 뭐라고 할까, 가까이 하게 됐는데, 신돈의 그 사상을 국민왕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공민왕은 신돈을 비록 스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자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돈에게 네가 개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개혁을 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것의 결과 신돈은 이른바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개혁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민변정소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돈이라고 하는 이것을 시행했던 것이죠. 이 전민변정소관은 무엇이냐? 밭전입니다. 백성민이에요. 밭하고 백성을 변하게 만든다. 어떻게? 바를 정자, 바르게. 백성과 그 다음에 밭의 주인들을 바로 바르게 변하게 만들어주는 도감. 그 다음대로 함부로 남에게 강제로 노비가 됐거나 혹은 권문 세력에게 바로 자신의 땅을 함부로 뺏겼던 사람들의 원래 주인을 되찾아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 바로 이 전민병정도관입니다. 근데 공민왕이 이 신돈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다 보니까 이 권문 세력들이 이 신돈에게 엄청나게 탄압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비로 끌려갔다가 풀려나고 많은 토지들이 다시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건 상황이 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국가에게 세금조차도 내지 않았었던 법문세적이 상황했었던 대농단 같은 것이 없어지고 노비도 폐담되는 건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당시에 이 신도는 바로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신진서대부와 같이 손을 잡고서 바로 이 권문세족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주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진서대부들이 자기네들이 비판하는 쪽이 불교인데, 근데 신돈도 바로 불교 승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손잡는 것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바로 이때 당시에 신돈도 능력은 뛰어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청렴절백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뇌물 같은 것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신도는 바로 이것에 대한 탄핵을 받게 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공민왕도 당시에 글쎄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 노국공주를 잃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성을 거의 가까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이제 뭐라고 할까, 취미가 생기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실제로 18월에 나온 거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래요. 바로 이 공민왕은 이제 자기가 이제 믿었었던 어떻게 보면 사랑했다고도 봐야 되나? 바로 이런 자신의 그런 후임 무사 중에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암살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민왕의 정식 부인들 사이에서는 혹은 후보들 사이에서도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누가 등장을 했느냐, 바로 신돈하고 공민왕이 가까이 했을 때 바로 그들 사이에 그 신돈이 공민왕에게 소개했었던 자신의 이제 종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민왕을 많이 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공민왕하고 그 다음에 신돈이 소개시켜줬던 바로 그 여종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 아이를 이때 당시에 공민왕이 궁궐로 데려와가지고서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공민왕이 암살당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서 얼떨결에 아버지는 왕이지만 어머니는 노비였었던 그런 이 아이가 바로 고려의 국왕이 돼요. 그게 바로 우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걸 명심해주고 어쨌든 간에 결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동감 1번 외적의 침입, 즉 홍건적과 그 다음에 빈칸이 있겠습니다. 외국. 일본의 해적대를 보통 외구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일본의 정부가 일본의 무신정권인데 이 무신정권이
굉장히 좀 혼란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지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자 바로 각 지역에서 도적대가 들끓게 됐고, 일부 도적대들의 경우에는 당시에 고려의 해안가까지 막 출몰해가지고서 고려 정부를 위협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북쪽에 원나라를 척지는 정책을 펼쳤는데 원나라가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바로 남쪽에는 또 이제 외부가 또 들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번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지만은 여기는 홍건정이 전국에서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그래서 원나라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나라의 기병은 전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만나면 맨날 깨짐으로 이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필이면 재수 없이 2번이나 고려로 쳐들어오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공민왕이 바로 이제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사태까지 벌이게 됐던 것이거든요. 동그라미 1번 외적의 침입,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이걸로 인해서 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때 당시에 공민왕이 손잡으려고 생각했었던 신진 세력이었던 바로 이 신진사대부의 세력 자체가 권문세족에게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친원파에 해당하는 권문세력을 대거 많이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친원파가 아닌 권문세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친원파였지만은 자신을 숨겼던 권문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을 반하는 정책을 펼치는 이 국민왕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줄 리가 없겠죠. 근데 그들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왕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신도는 제거되고 얼마 후에 국민왕도 암살, 시해를 당하게 되면서 이 모든 개혁 정책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동그라미 1번 의로서는 고려의 자주성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진사대부의 성장에 계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바로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대항 세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공민왕에 의해서 인정받았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에 보면은 신진사대부와 무인 세력이 성장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신진사대부가 성장하다, 그 다음에 고려 왕조가 무너지다. 교과금 몇 페이지에 해당되냐면 바로 11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먼저 신진사대부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 1번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서 중앙관리로 진출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 보다시피 과거제를 통해 중앙관직으로 진출했던 사람이고, 실력에 의해서 권문세족에 비교해서 봤을 때에 이제 유학 실력에 의해서 관리로 진출했던 사람으로서 실무 능력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들을 볼 수 있겠죠. 자, 동그라미 2번 국민왕의 개혁 정책에 참여합니다. 그 동그라미 3번에는 친명파에 해당되는 그런 세력으로서 이들은 당시에 바로 홍건적들의 무리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서 왕조까지 만들었었던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던 왕조인 명왕조가 중국에서 성장을 하게 되자 원나라를 바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명나라와 친해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려의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이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땐 지방 중소지주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지방에 작은 땅이라도 있어가지고서 당장 관직에서 잘린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먹고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향리나 하급 관리의 자제 출신입니다. 바로 지방 중소지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향리와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나름대로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향리였고, 하급 관리와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이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바로 송나라 때에 남송 때에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을 했었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을 이때 당시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또 한 가지 권문세족과 같이 붙어 있었던 바로 불교의 폐단도 같이 이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동그라미 3번 불교의 폐단 비판. 자, 밑에 나와 있는 도표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쳐주세요. 바로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출신에서는 볼까요? 기존 권력자 외 바로 이제 권문세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빈칸이 되겠습니다. 신원파. 신진사대부의 경우에는 주로 지방의 향리 출신입니다. 향리 출신, 사회적인 기관이라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앙 진출에서는 권문세족의 경우에는 빼고 이제 높은 관직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을 리가 없겠죠. 과거 시험 못 봅니다. 단지 음서로 이때 당시에 관직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도평 의사사를 기반으로 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도평 의사사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고려의 귀족 회의기구가 바로 도병마사였었죠. 이 시대에는 도평 의사사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진사대부의 경우에는 빈칸이 되겠습니다. 과거를 통해 관직 진출, 그 다음에 국왕의 대학 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점차 자신의 힘을 키워나갔던 것이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권문세족은 불법적인 토지 겸정을 통해서 바로 국가에게 세금도 눈꼽만치도 내지 않았었던 그런 대농장을 권문세족이 소유했었지만 바로 신진사대부의 경우에는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바로 뭡니까? 바로 지방의 중소 지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권문세족은 바로 친원파 계열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었죠.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바로 신진사대부의 경우에는 친명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